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향후 5년을 집권할 조코 위도도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각은 어떤 이들이 맡을지, 각 정파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실제 당선인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는 의미로 곧 자카르타 특별주의 주지사로 올라서게 되는 바수키 현 부지사가 그린그라당을 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빠른 수습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달러화의 강세 움직임에 전 세계 주요 통화의 환율 및 지표들이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는 한때 미 달러당 12,000루피아를 넘어서기도 했고, 원화는 미 달러당 1,040원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 완화 축소를 위해 100억 불 규모의 자산 매수를 축소하는 한편, 오는 10월 FOMC에서 자산 매수를 종료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금리에 대하여는 자산 매수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표현 문구가 가진 의미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록에서 해당 문구가 제외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런 예상으로 인해 루피아화는 물론 원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상승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FOMC 위원 중 한 명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찰스 플로서 총재는 해당 문구의 포함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그 향방과 맞물린 시장의 변동성 여지는 상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18일 미 달러당 11,983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대비 150루피아 상승하여 1.3%의 평가 절하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 FOMC의 회의 결과를 예상하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이겠습니다. 하지만 미 달러화 대비 0.3%의 평가 절하에 그친 원화와 비교해 볼 때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환율 상승폭이 컸던 것은 인도네시아 전국의 혼란과 최근 경제 지표의 약세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는 9월 18일 미 달러당 1,039.5원으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3.5원 상승, 즉 0.34% 평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화의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기조가 예상되는 반면, 원화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원화 약세 분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설정된 가운데 그 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의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명기하느냐, 삭제하느냐의 여부가 큰 파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18일 8.75원으로 마감하며 약 0.1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9월 18일 8.33%로 전주 대비 0.1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점쳐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자산 매각 분위기가 일부 보였던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9월 18일 5,208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7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통상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신정부의 투자 활성화 노력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및 주식 매각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율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즉 오제카에서는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했던 2015년 중순보다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지난 한 주 인도네시아에서는 3조 루피아 규모의 국채와 1조 8천억 루피아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아만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 상황을 놓고 경중을 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 스코틀랜드 총선거, 중동 지역 불안, 중국의 경기 위축 등이 주요 사안들입니다. 이런 최근의 불안정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의 최근의 성장도 그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당국자의 자신감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호한 관계 형성 등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러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일반 참여자들과 동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수요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기업들이 환리스크 축소를 목적으로 해칭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루피아화 가치 및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이전부터의 요구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영은행들이 외화로 조달한 부채와 관련하여 환리스크 경감을 위해 해칭 거래에 나설 것을 오래전부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영기업들은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만약 국영기업의 해칭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가 재정 손실로 간주되고 이에 관여한 사람들이 형사고발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작년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38개 국영기업 중 외환 해칭 거래를 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에서 국영기업, 그 중에서도 국영석유기업인 뿌르타미나와 국영전력회사인 PLN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일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이런 제재들을 풀기 위하여 논의를 하는 자리에 수많은 정부 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부패방지위원회, 고등회계원, 국가재정발전감사원, 중앙은행, 재무부, 국영기업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법 적용 및 해칭거래 해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의 20% 이하가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네시아는 그 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있어서 환율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 달러당 12,000루피아를 넘어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정부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는 노력에 걸맞도록 안정적인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를 통한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0개 시중은행의 7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3,495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치를 보였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만디리 은행의 리스 위난디 부행장은 신규 대출 증가가 더딘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축소가 기업들의 대출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를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두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2013년 23%에 이르렀던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올해는 15에서 17%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치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활성화도 유연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한 10월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의 신규 프로젝트 시행이 중앙은행의 노력과 상반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중앙은행과 신정부의 원활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혼란 없는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치수사업과 도로관리 사업을 함께 해오던 자카르타 퍼블릭 웍스 에이전시, 즉 자카르타 공공사업국을 이원화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수키 부지사는 도로관리 업무가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치수 관련 문제를 함께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수관리국은 쓰레기 처리와 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게 되고 도로관리국은 간선도로, 고속도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함께 맡을 예정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대형 국제 도시임에도 아직 치수와 도로관리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도로 등 필요한 인프라가 신속히 확충되고 홍수가 없어지는 살기 좋은 자카르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의 뒤를 이어 자카르타 주지사직을 승계할 바수키 부지사가 한국 방문 일정에 올랐습니다. 주요 일정은 오늘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을 참관하고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계획하는 해안 방조제의 모델이 될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기 위한 것입니다. 바수키 부지사는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2018년 제18회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 사인한 이후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자세히 둘러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비워놓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사는 새만금 방조제에도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내년 400조 루피아 규모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양국의 협력 사업으로 높은 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를 방지하고 해안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규모를 보면 땅그랑 소재 뚫룩 나가에서부터 북부 자카르타의 딴중 뿌리옥에 이르는 총 연장 32km에 이르는 대형 사업입니다. 총 연장 33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는 그래서 바수키 부지사의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조제 건설을 통한 간척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새로 조성될 간척지의 40% 정도를 공공사회시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진 상황이어서 이번 새만금 방조제 방문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이미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안게임을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사업도 훌륭히 마무리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월호의 영향권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많은 기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불안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그러한 기대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전기를 마련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